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에 근무하는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 표고버섯과 똘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표고버섯과 똘봉감을 분석을 하면서 분석 결과를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부를 표고버섯과 똘봉감은 이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를 젊은 연령층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스포를 조금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고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보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6남매 중에 제가 막내라서. 제가 총각 때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늘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볶아주시고 모든 찌개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감은 저희 아버님이 환장하고 드십니다. 가을철에 홍시 아주 좋아하시고요. 봄철에 되면 이제 꽃감이 나올 시기에 되면 꽃감을 아주 수정과에 넣어서 드시고 아주 꽃감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매형이 상주 사람인데요. 아버님이 꽃감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매형이 인사하러 왔더니 상주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나 꽃감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람도 좋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 와이프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표고버섯 언제 먹었지? 감 언제 먹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똘봉감도 좋아하셔가지고 얘야 홍시다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저희 와이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전 좀 화가 나죠. 그래서 부모님 댁에 돌아가시고 저희 와이프한테 왜 어머니 주시는 홍시 안 먹니? 그러니까 변비 생겨. 어디서 그런 말 들었냐? 그 똘봉감이라는 게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젊은 여성분들은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정관념도 좀 깨야 되지 않냐, 그런 정책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펴야 되지 않냐, 그런 거 펴야지 좀 젊은 층의 소비가 나와서 전체적인 소비가 좀 증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고버섯 똘봉감 순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앞선 발표와 같이 수급 동향, 가계 구입 실태,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생산량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생산량은 약 3,500톤이 됐는데 13년 대비해서 약 7% 감소한 걸로 분석이 되었고요.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 충남 지역에서 30%, 그리고 전남 지역, 경북 지역, 경기 지역 순으로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입 동향입니다. 네, 그래프가 급격히는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역시 2015년도 수입량은 17,000톤이 수입이 돼서 2014년 대비 약 한 4%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가 좀 많이 수입해서 그런데요. 2009년 이후에 중국에서 생표고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버섯의 수입량은 99%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표고버섯 생산량 혹시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생산량이 한 3,000톤 되는데요. 중국은 328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약간 100배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의 생표고 수입 물량이 상당히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주로 건표고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약간 수출량은 미미합니다. 76톤 정도 수출이 된 걸로 2015년도에 나타났고요. 2014년 대비해서 80% 증가를 했는데 2005년도 제 앞쪽 그래프 349톤 대비 78%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농가의 생산량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수출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생산, 수입, 수출을 종합해서 보면 소비 동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건표로 환산한 결과 소비량은 2014년도에 25,900톤으로 201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생표고 버섯 비율이 약 90%, 그리고 건표고 버섯 비율이 10%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표고 소비량은요, 2014년도에 0.51kg였지만 2013년도 대비해서는 약 한 9%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격 동향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생표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1월 달에 키로당 한 28,000선에서 거래가 됐지만은 2월 달에 22,000원으로 하락이 됐고요. 12월 달에 다시 좀 회복을 해서 26,000원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는 2014년 대비해서 약 한 17%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게 구입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계속해서 가구당 구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가구당 연간 구입액이 약 18,000원 정도로 분석이 되었고요. 이는 2014년도 대비해서 2% 증가, 그리고 2011년도 대비해서는 51%나 증가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거는 저도 아시겠지만 표고버섯이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좀 증가되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생표고 수입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가구당 구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입 분포가 되겠습니다. 주로 10,000원 미만의 분포가 2015년에 61%나 차지하고 있고요. 10,000원이 넘어가 버리면 급격히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12.8%, 그리고 20,000원, 30,000원 사이는 8.5%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0만원 이상 구입한 가구가 5.1%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오른쪽 편 녹색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4.8%였다가 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없다가 최근에 다시 10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을 구입하는 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득 수준별 표고버섯 구입액입니다. 월 소득 700만 이상 고소득 가구가 19,298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500에서 700만원 가구가 16,000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구매자 연령별 표고버섯 구입액입니다. 2015년도 기준에서 70세 이상의 그 구매자의 표고버섯 구입액이 33,48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도 그 15년도 보면 녹색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연간 구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60대는 계속 2010년부터 쭉 증가했는데 70세 이상 분들이 201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감소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나는 게 연령별 표고버섯 구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봤을 때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구입액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엔 월별 표고버섯 구입 가구 비율입니다. 표고버섯의 제철인 가을에 많이 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여름철은 표고버섯 구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유심히 보시면 포인트 안 됐었는데 굵은 녹색이 2010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진한 그래프가 2015년도인데요. 그래프 패턴을 좀 보시면 물론 그 생산 시절 주 생산 시기인 9월달에는 모두 2010년 좀 다르지만 좀 이렇게 대부분 구입 가구 비율이 높은 반면에 높았지만 보통 그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보면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 달에 구입 가구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표고버섯이 이제 좀 연중 고르게 소비되고 있지 않나. 물론 주 생산 시기에는 많이 구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름철에는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입을 많이 한다. 이 뜻은 뭐냐면 중국의 생산 생표고 수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늘 생표고를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연중 소비되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입할 때 얼마의 표고버섯을 구입하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구입 시 2,000에서 3,000원 사이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1회 구입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생표고 형태로 사드시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주고 대량으로 사지는 않으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 건폭으로 소비가 될 때는 그나마 좀 많은 돈을 주고 많이 사서 오랫동안 드셨는데 이제 생표고 위주의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1회 구매 금액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구입처별 구입 빈도가 되겠습니다. 앞선 품목과는 약간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구입 빈도가 되는 게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대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로 땡땡 마트인데 대형 마트는 아니고 지역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하나로 마트가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그 푸드 매장이 2014년도부터 조사가 됐는데 2015년도에는 4.3회로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유기농 매장. 유기농 매장은 또 요즘 유기농 식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알겠지만 한살림, 아이쿠프, 싱싱마을 이런 쪽의 매장에서
유기농 매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문점은 뭐 채소 전문 가게, 가게에서도 2.5회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구입처별 구입액입니다. 구입액은 앞서 말씀드린 구입 회와는 다른데요. 홈쇼핑 및 인터넷, 그다음에 인가 직거래의 구입액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 하면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매장은 가서 사서 소량으로 사서 적은 걸 사서 바로 드시려고 하서 자주 가고 소량으로 사시는 그런 패턴일 반면에 전체 구입액으로 봤을 때는 인가직거래나 홈쇼핑 인터넷이 높은 이유는 한 번 살 때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월별 구입처별 구입액 비율입니다. 지금 그래프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 잠깐 설명하고 다음 쉬운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마트 버건디색, 약간 진한 자줏빛 색깔의 재래시장의 점유율은 매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주황색인 대형마트가 약간 3, 4월 달에 하락했다가 7, 8월 달에 증가했다가 9월 달에 하락했다가 다시 11월 달에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가직거래는 잘 보이시지 않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엄청나게 많은 매장을 다 제외하고 인가직거래와 대형마트만 뽑아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형마트는 1월, 7월, 그러니까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구입액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인가직거래는 반대 경향으로 봄과 가을철에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나름 생각하기에는 인가직거래라는 것은 그 인가에 직접 방문을 하고서 구입을 하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데 되어 있는데요. 봄, 가을 행락철이 되면 아무래도 인가에 직접 가서 여행을 가서 직접 방문해서 사는 그런 경향이 높은 걸로 알 수 있고요. 반면에 그런 행락철이 아니고 춥거나 더울 때는 젊은 주부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다 마트로 가시죠. 춥거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마트는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구입액 점유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름 재밌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시사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생표고 수입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곤에 화학미생물과 버섯팀도 있는데요. 중국산에 맞서 우리 표고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해서 좀 품질도 높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품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액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어떤 고령층을 위한 건강 기능성 품종 및 어떤 제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소액 다회로 구입하는 로컬 푸드 매장, 유기농 매장, 그 전문점, 이 재래시장은 인가분들이라면 아마 소량 포장으로 해서 공급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반대로 이제 고액 소외로 구입하고 있는 홈쇼핑 인터넷이나 인가직거래는 대량 포장으로 공급 판매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그 구입처별로 분석한 결과를 다시 봤을 때 시사점은 재래시장은 꾸준하기 때문에 납품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인가직거래는 봄과 가을철, 그리고 대형마트는 여름과 겨울철의 납품이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표고버섯을 마치고 다음 떫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떫은감의 생산량은 2014년도에 약 한 19만 7천 톤으로 2013년 대비해서 3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생산량 보면 역시 경북 지역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다음에 경남, 전남 순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감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간 태풍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착과량도 많고요. 그래서 기상재해가 적어서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 동향입니다. 국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소비가 일정하다면 수입은 크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고요. 그래서 수입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수입량은 약 1,700톤 정도가 됐어요. 2014년도 대비해서 약 한 27%,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감도 이제 주로 중국에서 수입을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국내의 어떤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국내 생산량 증가로 어떤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 동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떫은감, 즉 꽃감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꽃감 수출량은 73톤으로 2014년 대비해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떫은감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건조 형태에 대해서 꽃감이 되었고요. 이 꽃감인 형태로 미국, 캐나다, 홍콩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 2011년도는 뭐지? 라고 고민을 하시죠. 2011년도에 신선 꽃감, 그래서 홍시가 엄청나게지만 400톤 정도 수출이 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저해 꽃감이 좀 인기를 끌어서 엄청나게 수출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수출량은 증가했지만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었고요. 2014년도에 약 200톤, 2014년 대비해서 한 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2015년 대비해서 2005년 대비해서는 약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가격을 보시면 2015년도 1월에 키로당 한 34,000원에서 거래됐지만 12월 달에는 한 3,00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평균 가격을 봤을 때는 키로당 한 32,000원 정도로 2014년 대비해서 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구매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떫은 감 구매액 추이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조금 하락이 되었는데요. 2014년 대비해서 약 한 10%, 2010년 대비해서는 약 1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구당 구입액이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떫은감 구매 금액 분포가 되겠습니다. 2만원 미만의 분포가 2015년도에 53.8%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24%,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별 떫은감 구매액입니다. 소득 수준별로 봤을 때는 월 700만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그나마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월 300에서 500만 원 가구가 23,988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매자 연령별 떫은감 구매액입니다. 2015년도에 50대 주부 소비층이 구입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 한 3만 원 정도로 분석이 됐고요. 다음으로 60대 주부가 29,138원 순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표고버섯 설명 드렸을 때는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단계별로 탁탁탁탁 증가하게 됐는데 이 떫은감은 보시면 평균을 보시면 30, 40대와 5, 60, 70대 층이 구별이 탁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지금의 30, 40대 소비층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과연 떫은감 소비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고요. 과연 지금 세대들도 떫은감을 많이 나이 들어서 먹을지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떫은감 구입 가구 월별 비율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과는 다르게 떫은감은 지금 어떤 변화 없이 트렌드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생산 시기인 가을철 10월 달에 구입 가구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그 10월달 철에 다시 구입 가구 비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떫은감은 정말 철에만 먹는 식품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사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연중 구입 가능하고 연중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떫은감 1회 분포액이 되겠습니다. 떫은감은 표고버섯보다는 좀 금액이 많습니다. 약 한 1회 구매 금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가 9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구입처를 구입 빈도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만 하니까 좀 죄송스러운데요. 떫은감 구입처를 보면 좀 재미있는 패턴이 재래시장하고 소형 슈퍼의 구입처별 빈도가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 앞에 있는 작은 가게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서 구입하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감을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사지 않고 싸면 살수록 많이 사 먹는 그런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높은 이유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앞에 마트 있는데 왜 더운데 재래시장에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 하시죠. 싸니까. 답은 한 100원이라도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떫은감의 경우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구입 빈도는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 그 집 앞에 있는 소형 슈퍼가 높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입처별 구입 빈도는요,
인과집 거래와 홈쇼핑 및 인터넷이 구입액은 높습니다. 앞서 표고버섯과 마찬가지로 한 번 구입할 때 박스 단위로 주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소량으로 몇 개들이 판매하지 않고 박스로 주로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구입처별 구입 금액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구입처별 구입액 비율입니다. 떫은 감은 그 구입처별 구입액 비율이 제철인 10월달이 그 구입액 비율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10월달에 보시면 지금 거의 크게 튀어나온 게 없는데 거의 모든 매장에서 골고루 판매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수기 6월, 7, 8월 달인 경우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위주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떫은 감의 시사점입니다. 떫은 감은 이제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의 구매 비율이 높은 반면에 지금 젊은 층 30, 40대의 구매 비율이 낮아서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월별 구입 가구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 주생산 시기인 10월 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연중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하고 가공제품 개발도 필요한데 마케팅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못하는 마지막에 대전 산림청이 대전이라서 대전에 자주 갔다가 대전역에 오면 대전역에 유명한 데 있죠. 성심당 빵집입니다.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근데 한 10m 들어가면 아이스 홍시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홍시도 맛있는데 나름 저는 소망을 하기를 저 아이스 홍시 매장에도 성심당 같은 긴 줄이 서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제품도 잘 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 그리고 어떤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이런 게 있어야지 연중 소비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생산 시기인 10월 달에 재래시장, 소형 슈퍼 등의 구입처별 점유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이후에 비수기인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식품들은 비수기인 8월달, 6, 7, 8월 달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위주의 납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표고버섯과 떫은 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